꿈을 이루는 건 이미지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이미지를 먼저 본다. 물을 마시기 전에 물 마시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 친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친구를 만나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 멋진 승용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승용차를 사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 이처럼 현실을 끌어당기는 건 이미지다.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긴다. 아인슈타인이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을 상상이 먼저 본다라고 했던 것도 그래서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행복을 리뷰하는 도용부자입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정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리듬 2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꿈을 방해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싹 날려버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싹 날려버리면 꿈은 리듬을 타고 저절로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활 속 상황을 통해 채워가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경험은 마치 물건처럼 낱낱이 몸 안의 이미지로 저장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발산하는 리듬이 현실을 끌어들인다. 혹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아무 지능이 없는 몸이 어떻게 무수한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지? 몸 안에 관찰자가 들어있다. 관찰자는 모든 걸 선명하게 바라본다. 바라보는 대로 저장된다.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가 현실을 끌어들인다. 왜 그렇게 돌아갈까? 그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더 갈고 닦도록 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죽음 직전 혹은 직후의 주마등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미지로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그러고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나의 거울인 셈이다. 내가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이미지들이 우주의 공명을 일으키고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니 말이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날 확률도 높아진다. 정신과 의사들은 체면을 통해 환자들의 생각을 잠재우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그들은 환자가 잠재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다. 창문을 여십시오. 환자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창문을 여는 이미지를 본다. 그럼 눈을 뜨고 나서 돌연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연다. 의사가 왜 창문을 여느냐고 물으면 방이 좀 답답했어요 라고 얼머부린다. 에어컨이 커져 있는 방이 갑자기 답답할 리 없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본 이미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몰츠 박사는 체면에 걸린 사람들에게 여기는 북극입니다 라고 말해보았다. 그들은 추위에 떨 뿐 아니라 몸에 닭살 같은 소름까지 돋았다. 또 저 사람의 손가락은 뜨거운 부지깽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아 뜨거 하고 외쳤다. 그뿐 아니었다. 심장혈관이나 임파선 조직도 실제로 부지깽이에 된 것처럼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에 물집까지 생겼다. 체면 상태에서 본 이미지대로 몸이 변하는 것이었다. 설사 체면을 걸지 않더라도 그렇다. 대학생들에게 한 손이 얼음물에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손의 온도가 실제로 떨어졌다.
거꾸로 이마가 뜨거워진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해도 이마가 올라갔다. 상상 속에 보는 이미지대로 현실이 변화한다. 마약 중독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이 있었다. 아직 금단 증세를 벗어나지 못한 심각한 상태였다. 어느 날 아침 뉴욕대의 골피처 교수가 그들에게 부탁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간단한 이력서를 써서 제출해 주세요. 퇴원 즉시 취직할 수 있게요. 아무도 제출하지 못했다. 정신이 혼란해 부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이번에는 똑같은 증세에 다른 마약 중독증 환자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다. 단 이력서를 언제, 어디서를 쓸 것인지를 물었다. 즉, 환자들이 부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한 것이다. 오늘 오후 5시까지 간단한 이력서를 써서 제출해 주세요. 퇴원 즉시 취직할 수 있게요. 이력서는 언제, 어디서 쓸 건지 알려주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무려 80%의 환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여성들에게 부탁해 보았다. 유방암 자가진단을 정기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유방암 자가진단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모든 여성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신당부했는데도 겨우 53%만 자가진단을 실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언제, 어디서를 명시하도록 해보았다. 유방암 자가진단을 정기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 말을 듣고 자가진단을 실천한 여성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의 여성들이 자가진단을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목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바라봐도 실천할 확률은 극적으로 늘어난다. 목표가 무엇이든 효과는 똑같다. 금연, 금주, 운동, 공부 등 모든 경우에 걸쳐 목표를 자세히 볼수록 현실로 나타날 확률은 높아진다. 잘게 쪼개 자세히 볼수록 허상은 떨어져 나간다. 7살짜리 소년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가족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말을 더듬는 습관이 생겼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아야 했다. 친구들은 내 말투를 흉내내며 놀려댔어요. 그럴수록 말더듬은 더욱 심해졌다. 혀각고에서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남 앞에 서는 게 늘 두려웠다. 대학에 들어가 의기소침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웅변반으로에 들어갔다. 교수는 첫날 그부 40명을 서로 소개시킨 뒤 물었다.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벌떡 일어나 각자의 이름을 댔다. 넌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구나. 석 달 후 있을 웅변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니? 교수의 말에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전 할 수 없어요. 말을 더듬는걸요. 그가 계속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자 교수가 말했다. 이과진 사람은 누구나 웅변을 할 수 있어. 딱 한 가지 문장만 완벽하게 연습해봐. 교수는 그에게 일주일간 난 우승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문장만 완벽하게 하도록 주문했다. 그날 그는 집에 가서 그 문장만 수도 없이 반복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그 한 문장을 더듬지 않고 고민 끝에 그는 문장은 둘로 쪼갰다. 그리고 첫날 이틀간은 난 우승하기 위해만을 연습했다. 다음 이틀간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를 반복했다. 나머지 이틀간은 이 두 부분을 붙여서 난 우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를 되풀이했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그는 한 문장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했다.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겼다. 첫 번째 예선대회에서 그는 준비한 연설의 일부를 더듬는 실수를 저질렀다. 포기할 생각으로 심사위원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난생 처음 무사히 웅변을 마쳤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더듬는 휘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드디어 전국 웅변대회가 열리던 날 그는 단 한 번도 더듬지 않고 완벽한 웅변을 해냈다. 그가 전국 우승 트로피를 높이 쳐드는 순간 대회장은 박수로 떠나가듯 했다. 큰 목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쪼개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쉬워집니다. 못 말리는 말더듬장이었던 저를 보십시오. 석 달 만에 전국 웅변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웅변한 대학생 마커스 힐의 이야기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 웅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거창한 웅변도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작은 문장들의 모음이다. 그 가운데 작은 문장 하나를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작은 단어들의 모임이다. 즉, 단어 하나만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다면 거창한 웅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웅변을 통째로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큰 덩어리로 다가온다. 큰 덩어리를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덩어리를 코앞으로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허상에서 벗어난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UCL의 한 의사는 치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충치나 잇몸 질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치아 하나만 치실로 닦아보세요. 치아 전체를 치실로 닦으라고 하면 하기 싫어진다. 28개의 치아가 큰 덩어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아 하나만 닦으라고 하면 누구나 쉽다고 생각한다. 한 달 동안 매일 치아 하나만 닦은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일단 습관이 들면 계속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2개를 닦는 사람들도 생겼고 8개를 닦는 사람들도 생겼다. 석 달째가 되자 치아 전체를 치실로 닦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영국의 한 여성은 매일 차에 4스푼의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설탕을 1스푼으로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마지막 1스푼을 줄이기는 정말 어려웠다. 1스푼을 줄일 수 없다? 그럼 하루에 하나씩 더 줄여 나가 볼까? 그녀는 첫날에 설탕 가루 하나를 줄였다. 둘째 날엔 2알을 줄였다. 셋째 날은 3알을 줄였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었다. 하루에 하나씩 줄인다고 차 맛이 달라질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설탕을 아예 안 넣고도 차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기억력도 마찬가지다. 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들면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 생각이 생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큰 덩어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난 정말 100% 기억력이 떨어지기만 하는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직 기억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 오라!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기억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난다.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는 이런 연구 결과가 실렸다. 과학자들은 기억력이 약한 60세에서 87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시간씩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켰다. 조금 전에 들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글쎄, 뭐라고 했더라? 처음에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훈련이 계속될수록 기억력은 점점 높아졌다. 8주간의 훈련이 끝나자 노인들의 청각 기억력은
40세에서 60세 수준을 회복했다.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약했던 노인들이 8주 만에 무려 20년이나 더 젊어진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이미지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견고하지 않다. 여기저기 빈틈투성이다. 더 자세히 학대해 보면 정반대의 가능성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게 있다.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남편은 훌쩍 떠나버렸다. 엄청난 빚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남편이 그녀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취직을 했다. 하지만 월급에 즉각 압류가 들어와 금방 그만둬야 했다. 빚쟁이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와 협박했다. 남은 건 빚밖에 없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살의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했다. 남편은 9살 연상이었다. 정말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마침내 아이들을 데리고 죽으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쳐다보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과 마주치는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돈도 남편도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너무나 잃었던 것에 집착한 나머지 아이들의 존재마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난 살아야 해. 아이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해.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편지를 썼다. 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좋을 결손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죽는 날까지 너희들에게 속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게. 너희들이 잊어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곧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볼까 창피했지만 일할 기회가 생긴 것도 감사하다 여겼다. 하지만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아졌다. 두 아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 큰아들은 학원도 못 다녔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노라 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작은 아들은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혼자서 즉석밥을 데워 고추장에 비벼 먹고 등교했다. 점심은 학교 친구들 밥을 조금씩 얻어먹고 저녁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병원에 와서 엄마가 남겨놓은 병원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환경에서도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큰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지하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엄마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엄마만한 여자는 없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부모님을 뭘 하시냐는 물음에 편모인데 어머니는 목욕탕에서 때를 미십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 큰아들과 함께 산다. 며느리도 그녀를 엄마 하며 따른다. 잃은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잃은 것만 보인다. 남편도 잃었다. 돈도 몽땅 잃었다. 취직할 능력도 잃었다. 잃었다는 생각에 파묻혀 버린다. 하지만 100% 잃기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가진 것이 있다. 초점을 돌려 자세히 살펴보면 가진 것들이 남아있고 감사할 게 있다.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일들이 리듬을 타고 점점 더 많이 끌려오게 된다.
상상 속에서 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한다. 목표를 자세히 바라볼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감사할 것들이 리듬을 타고 점점 더 많이 끌어오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한 책 리듬으로 늘 행복하세요. 정말 잘 돼.